제가 이직을 2번 했는데 2번 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어요. 오늘 그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. 알비코리안 이런 데서 저를 싫어했던 이유와 정반대의 이유로 저를 좋아한 거예요. 얘는 저의 뭔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건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 내면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면접이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면접이 떨어졌다고 슬퍼할 이유, 짜증날 이유,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나랑 안 맞는 데니까. 오히려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스탠드아웃 해야 돼요. 면접은 다 똑같은데 면접을 저 면접관 100번 넘게 했다 그랬잖아요. 면접 그 당시에 좋은 사람이 있고 끝나고 이제 면접 본 사람들을 쭉 모아서 결정을 하잖아요.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 비교해 보는데 맞아 얘는 이게 되게 독특했어, 이런 패션 포인트가 있었어라고 나중에 생각나게 하는 게 더 좋아요. 그게 진짜 내가 지원한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. 그 되게 좀 건방지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, 왜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저는 여기는 날 위한 자리네. 근데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지금 면접에서 실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. 오히려 잘된 것일 수도 있다. 왜냐면 직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탁월하다는 것은 자기가 맞는 분야와 천성과 기질, 적성이 있는 곳으로 가면 탁월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고,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곳에서는 좀 발버둥 쳐봤자 보통밖에 못 가잖아요. 이제 거기에 동의하신다면. 근데 마지막 그 이직은 한 5년 전이었는데, 그 전에 제가 마음이 너무 좀 허해서 너무 많이 방황을 했어요. 그래서 회사를 큰 이유 없이 그냥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. 퇴사를 하고 1년 정도 이제 그 하와이에 가 있었거든요. 꿈 같은 시절이었죠. 하와이니까.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려다가 제 마음이 확실히 서지도 않았었고 준비도 많이 안 되고, 아직은 회사에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그 표를 보여드릴 텐데 13군데 정도 이제 이직, 그 당시에 제가 과차장급이었으니까 이직을 준비하면서 저는 되게 쉽게 이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면접을 한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저하고 맞는 회사에 가고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룩소티카라는 이제 회사, 선글라스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, 우리나라. 거기에 갔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그 마케팅, 저는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도전 정신이고 크리에이티브함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. 고개를 막 끄덕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제 개인 신상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둘인 사람이 어떻게 퇴사를 할 수가 있었냐, 좀 의외인데 다른 이유 있었던 건 아니냐 부터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. 근데 나중에는 좀 이 말이 심해지는 거예요. 그래도 자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인사팀이었는데,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아까 마케팅은 크리에이티브함이고 아웃박스 그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느냐. 근데 제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름의 안식년을 가지면서 새로운 모험을 한 것이야말로 진짜 아웃박스 띵킹이 아니냐. 난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는데,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막히더라고요.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됐습니다, 결론적으로. 근데 됐어도 안 갔을 거예요. 그 문화나 이런 게 너무 저랑 안 맞아서. 저는 좀 도전적인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해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안전빵으로 유통만 하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. 거기는 합격을 했었어요, 다.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이유로 입사는 하지 않게 됐는데 거기는 저랑 되게 잘 맞았습니다. 특히 면접하시는 분들마다 잘 맞았고. 또 한 군데 된 데가 있었어요. SC 존슨이라고
래킷 뱅키저인데 알비 코리아인데 그 가습기 사건으로 아주 난리가 난 데입니다. 그 난리 나기 2달 전에 제가 합격을 했었어요. 그런데 그 인사팀 그 임원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.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을 하는데 불러가지고 오자마자 합격한 건 축하드리는데 저랑 연봉 협상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럴 거면은 사인하지 마세요. 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 회사 이제 입사했던 회사를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.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. 지금 뽑는 그 자리는 내가 지원한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. 그 되게 좀 건방지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저는 여기는 날 위한 자리네. 근데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. 마찬가지로. 보통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저랑 맞는 회사를 찾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일부러 솔직하게 한 거거든요.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사장 면접 때도 좀 되게 과감하게 이야기했고 다른데 아까 얘기한 알비 있잖아요. 래킷 뱅키죠. 거기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아주 헝그리한 건 아니다. 하지만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싶다면은 이제 그 외국인이었는데 유럽 출신 I'm the right person for this position 딱 했어요. I'm sure about this.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회사를 사실 애 둘 딸린 사람이 1년 넘게 논다는 게 한국에서는 되게 부정적이에요. 전 근데 그거 일부러 깐 거예요. 왜냐면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거든요. 뭐 대학원을 다녔다라든지 아니면 뭐 포장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너무 힘들었다. 난 스스로를 변화할 뭔가 계기가 필요했고 너무 좀 탈진했다고나 할까? 뭐 그랬다. 근데 나는 지금 fully 이제 리커버가 됐고 I'm ready. 그리고 이 자리에 이 포지션에 내가 정말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무나 확신을 한다. 그래서 네가 나의 이런 말을 믿는다면 영어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믿는다면 너의 결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. 그렇게 해서 이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. 그리고 보기 좋게 이제 알비코리아한테는 딱 퇴짜를 놓고요. 그 임원은 알고 보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. 제 또 트위터 친구의 상사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를 오게 됐는데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. 이제 제가 지금 6월에 책 출간하는 게 있거든요. 내 젊은 날에 보내는 비밀 레시피라는 책이에요. 뭐냐면 이 전 회사는 그러니까 하와이 가기 전에 이 회사에서는 제가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.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많고 너무 공격적이고 이제 막 유학파 출신 막 이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찐따 같고 무슨 말만 하면은 막 아무튼 되게 부적응자처럼 지냈어요. 물론 거기서도 뭐 고가는 잘 받고 저를 인정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잘 지내긴 했는데 마음이 늘 편하지 않은 거예요. 이제 그런 게 저를 감정을 이제 다 비워버리게 한 것 같아요. 좋은 어떤 에너지를 마르게 한 거죠. 그래서 하와이에서 뭐 아무튼 이렇게 지내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일부러 막 뻥뻥 세게 지른 거예요. 그런데 이 마지막 회사에서는 저를 너무 좋게 본 거예요. 이 면접을 총 3명을 봤는데 사장 면접까지 원래 사장이 뭐 크리스마스 휴가 때문에 뭐 유럽을 갔어야 되는데 저를 이전에 면접 본 임원이 너무 얘 꼭 보고 가라 그래서 3일 만에 다 사인까지 끝냈어요. 그 이유는 뭐였냐? 아까 뭐 룩소티카니 뭐 알비코리안 이런 데서 저를 싫어했던 이유와 정반대의 이유로 저를 좋아한 거예요. 얘는 되게 독특하게 생각하네.
너무 안전빵이 아니라 뭔가 삶의 주인공인 것 같고 자기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제 스테이러스 쿼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보다는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대요. 나중에 물어보니까. 그렇게 해서 저를 합격을 시켰고 대우도 되게 좋았고요. 그렇게 해서 한 5년을 다녔는데 너무 행복하게 다녔어요. 모든 것은 아니지 거의 대부분이 행복했던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떨어지잖아요. 안 맞는 거예요. 조건이 있는데 네 진짜 모습을 보여줬는가예요.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물론 그 서로 매너와 에티켓은 지킨다는 가정하에 다 보여줬는데 떨어지면 잘 된 거예요. 거기 가면 힘들어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이직하고 첫 번째 외국계 회사에서 스스로 맨날 찐따라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회사에서 깨달은 것들을 아까 내가 힘들어했던 회사에서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찐따같이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취급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고 제 젊은 날에게 쓰는 그냥 그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 때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드리세요. 그리고 안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. 안 맞아요. 가도 실패한다. 솔직하게 보여줬는데 합격했다. 잘 맞는 회사예요. 거기서 커리어를 쌓으시고 잘 하시면 돼요. 그런데 계속 하다 안 되면 어떡하냐? 그런 거 없어요. 그래서 1%의 법칙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EDM이던 스마트 스토어 제가 해본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리너스 폴링의 이론, 에디슨의 이론 다 합치면요. 1%보다는 좋은 확률로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. 정 안 되면 면접을 100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저는 13번인가 14번 만에 제가 원하는 회사를 찾았거든요. 그러므로 솔직하게 자신을 펼쳐서 보여줘라.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따라서 이 조직에 내가 오면 무슨 쓰임새가 있을지 뻔한 말 하지 마시고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잘하는 독특한 거 있잖아요. 웃기는 거 그런 거 보여주세요. 전 이 면접에서도 다 그랬어요. 저는 뭐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성격도 처음 만난 사람은 되게 활발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관계가 안정되면 말수도 없고 좀 내성적인 면이 나온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었고 아무튼 이 호불호가 있잖아요. 저의 뭔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건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 내면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면접이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면접이 떨어졌다고 슬퍼할 이유, 짜증날 이유,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나랑 안 맞는 데니까. 그래서 저는 제 면접 스토리를 계기로 면접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하지만 너무 고플 수 있죠. 이제 합격이. 하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스탠드아웃 해야 돼요. 면접은 다 똑같은데 저 면접관 100번 넘게 했다 그랬잖아요. 면접 그 당시에 좋은 사람이 있고 끝나고 이제 면접 본 사람들을 쭉 모아서 결정을 하잖아요.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 비교해 보는데 맞아 얘는 이게 되게 독특했어. 이런 패션 포인트가 있었어라고 나중에 생각나게 하는 게 더 좋아요. 그게 진짜 경쟁력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.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다 사람이 독특하잖아요. 안전빵으로 하려면 묻히는 거예요. 다 둥글둥글해지고.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해서 오늘 면접과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. 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해보시고 그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저 역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요.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뭐. 그럼 되고 나면 훨씬 더 진정한 성취예요. 그거는 내 있는 그대로의 방식과 모습으로
따낸 것이기 때문에, 그리고 나중에도 더 행복하고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